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에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의 사각턱 사이의 거리가 106mm 정도 측정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95고 남자가 102mm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남자보다도 넓은 사각턱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재는데요. 광대 너비를 이렇게 측정해 보면 지금 한 130mm 정도 측정이 됩니다. 네,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126mm고 남자가 135인데 그래도 여자치고는 조금 광대가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147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143mm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반적으로 다 넓은데 특히 사각턱이 굉장히 많이 넓다. 한 1cm가 넘게 넓은 그런 사각턱의 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요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21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이 지금 118mm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길이도 한 3mm 정도 긴 편이고요. 또 하나 볼 거는 이렇게 길이를 볼 때 저희가 이제 중안면부랑 하안면부를 나눠서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까지 이렇게 재보면 이걸 중안면부라고 저희가 하는데 지금 48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자 평균이 이게 52mm니까 중안면부는 굉장히 짧고 하안면부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코앞까지에서 턱 끝까지 이건 하안면부를 재는 건데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72mm 가까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 이게 66mm고요. 남자가 70mm니까 턱은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하안면부가 발달한 그런 얼굴이고 중안면부가 짧고 넓으니까 여기가 툭 꺼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턱이 유독 부각돼 보이는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귀밑각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근데 지금 환자분의 콧볼이 워낙에 보통의 경우에는 콧볼 위치랑 귓볼 위치랑 같거든요. 그래서 콧볼 위치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귓볼이 상당히 밑에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콧볼 위치로 보면 지금 요 정도에서 뭐 여자 얼굴이 작으면 귀밑각 1cm, 크면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요만큼 정도 또는 요만큼 잘라주거나 또는 한 요 정도 잘라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귓볼이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귓볼 기준으로 한 1cm 남기고 자르는 게 환자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조금 자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각턱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면은 사각턱이 또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은 이렇게 잘라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그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무턱이 너무 많죠. 근데 지금 코도 낮거든요. 그래서 코가 콧대는 상관이 없는데 코끝이 너무 이렇게 낮아요. 짧고. 그래서 코가 이렇게 길어지고 높아지는 거를 가정을 하고 요 기준에서 선을 그으면 그래도 무턱 양이 대략 한 10mm 정도 굉장히 전진량이 부족한 입이 나온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비율이 좋아지는 게 결국은 입 나온 느낌, 무턱 느낌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코가 낮고 입이 나왔고 턱이 무턱이다.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이냐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작용을 해요. 코가 낮은 것도 원인이고 입이 나온 것도 원인이고 턱이 무턱인 것도 이 모습에 결정을 하는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수술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교정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면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가장 말썽을 부리고 있는 녀석이 뭐냐.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걸 위주로 수술을 해간다면 개선이 빠르겠죠. 일단 제가 볼 때는 입 나온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환자분이에요. 그래서 발치해서 입을 조금 넣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해보게 되는 심하게 뽀로로처럼 입이 몰려서 나온 편이다. 그래서 발치 교정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냥 제가 제 자기적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한 30%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무턱인 것도 한 30% 정도 기여를 하는 것 같고요. 코가 낮은 것도 한 30% 정도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은 발치 교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코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무턱 수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발치 교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리고 싶은 라인으로 그려서 지금 코는 요 정도가 거의 맥시멈일 것 같고
턱은 얼마든지 앞으로 뺄 수 있으니까 요 기준에서 지금 노란 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코가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요 기준에서 요 정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빨 교정 발치에서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만 넣어서 뭐 입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 이만큼을 턱을 전진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무턱인 걸 해결하고 코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나 때문에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교정은 시간이 걸리고 수술은 그래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코 수술과 턱 수술은 환자분한테 권할만 하고 발치 교정도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는 게 45도 각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온 편 아니고 관자놀이가 꺼져 있고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져 있으면 역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금은 나온 편이죠.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나온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일자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이는 게 코가 짧고 낮은 것도 있고 중안면부가 짧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안면부 팔자 부위 이런 데가 또 꺼져 있기도 해요. 앞광대 부분은 그래도 덜 꺼져 있는 편인데 팔자 부분이 꺼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입이 나와 보이는 것도 한몫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코 수술하고 사각턱, 무턱 수술을 좀 진행하고 발치 교정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지금 환자분의 턱 라인 자체가 상하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하악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이 들고 입도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느낌이 지금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턱 라인도 보시면 이쪽은 일자로 떨어지는 데 반해서 이쪽은 일자로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만큼 더 튀어나오죠. 그래서 왼쪽 턱이 더 옆으로 튀어나온 상태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이 있다는 거고요. 이쪽으로 더 튀어나오면 일반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이 더 짧아져서 보통 뒤에가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환자분은 그렇진 않고 비대칭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턱 관절의 위치예요. 지금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얼굴 중심 라인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턱 관절 위치는 이렇게 보면은 크게 틀리지 않죠. 그런데 환자분의 턱 라인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옆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다시 말하면 이쪽 폭은 넓고요. 이쪽 폭은 조금 좁은 경향이 있고요.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도 수직선을 또 그어볼게요. 광대 있는 데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고 이쪽 광대에서 수직선을 그어보면 이쪽 두상이 더 튀어나오죠. 그래서 두상 전체로 보면은 약간의 이런 식의 비대칭이 있고 턱은 지금 이런 식으로 삐뚤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정 부분 자를 것 자르고 만들어줄 거 만들어주는 사각턱 수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코는 높이를 높이는데 콧대를 높이려고 하다 보면 코가 너무 피부가 늘어나지 않아서 코끝을 많이 못 높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코가 길어지고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콧대보다는 코끝 높이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코를 높이고 길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치아 교정이나 발치를 통해서 이 정도 입술 모양을 만든다면 이 기준에서 선을 그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6, 7mm 정도 전진되는 보형물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부분은 잘라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잘라주고 턱 보형물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환자분한테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주신 내용 보면요. 무턱입니다. 힘을 안 들이고 있을 때 입이 안 닫고 구강호흡을 하는데 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모든 무턱 환자들은 구강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무턱이 있고 입이 나온 분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환자에서 구강호흡을 하고 입을 잘 안 닫혀서 아랫입술을 위로 끌어올려서 입을 닫는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호두주름이 거의 모든 환자한테 있습니다. 사각턱, 특히 다른 사람들은 웃었을 때 광대가 튀어나오는데 저는 옆턱이 튀어나오면서 얼굴이 더욱 사각으로 보입니다. 턱이 유독 넓어서 그렇고요. 무턱 벗어나기, 교정, 턱끝 전진술, 보형물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전진술을 하기에는 전진이 필요한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진술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 6mm가 맥시멈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요 길이가 그렇게 넉넉지는 않거든요.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각턱이 넓은데 이 부분이 앞으로 전진되면 이 볼륨이 사라져요. 그러면 여기는 사각턱 자른다고 해도 이 부분이 패여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패여 보이는 게 조금 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도 이 체부 볼륨은 부족하거든요. 고개를 숙여서 보면 지금도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데 전진술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더 꺼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각턱 보완, 보톡스, 뭐 이런 거, 립모드, 리프팅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턱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고 무턱을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코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꼭 참고하시고 필요하면 발치 교정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먼저 하느냐, 뭐가 나는 선택을 하느냐는 오늘 설명 듣고서 환자분이 느끼시기에 이게 말이 된다. 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저는 지금 환자분한테 객관적으로 전달드릴 수밖에는 없어요. 뭐를 해라.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옳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낮은 코와 튀어나온 입, 그 다음에 무턱, 넓은 턱 이게 지금 환자분 얼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고 그 모습에서 환자분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수술 우선순위 정하시고요. 의사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가 큰 수술 위주로 환자분한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코랑 무턱 수술이 환자분 얼굴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